제1장 각성. 방은 캄캄했고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모니터엔 채널 삭제 예정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경고문이 떠 있었다. 그 아래 구독자 수 47명, 영상 누적 조회수 1924. 그중 절반은 자신이 본 거였다. 유태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내려다봤다. 7번째, 이번에도 망했네. 유튜브.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한때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며 기자의 꿈을 꾸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실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끓이며 자막을 다는 날들의 반복이었다. 쇼츠, 다큐, 먹방, 브이로그, 시사 토론까지. 그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할 만한 건 다 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편의점 할인 도시락을 먹으며 그는 자각몽 훈련에 몰두했다. 현실은 고칠 수 없으니 꿈이라도 고쳐보자. 책상 옆엔 저주파 자극기, 빛 반응 알람 기기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이미 2년 넘게 자각몽을 연구했고 어느새 성공률은 70%에 가까웠다. 오늘은 꼭 꿈에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야 해. 기억해. 그는 잠들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유태영은 스스로가 꿈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현실과 똑같은 도시. LED 광고판이 번쩍이는 광장.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국민의 선택, 신뢰를 드립니다. 그는 멈췄다. 광고였다. 꿈속에 정치 광고가 삽입된 것이다. 이게 뭐야? 광고는 또렷했고 반복되었으며 의도적이었다. 이건 내 꿈이 아니야. 현실의 광고가 꿈속에 침입한 것이다. 누군가의 개입. 정치적, 기술적. 그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다. 단지 확신이 생겼다. 무언가 조작되고 있다. 그는 곧 깨달았다. 누군가 꿈을 조작하고 있다. 김미영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흰 병원복. 창문엔 철창이 달려 있었고 그녀는 이미 3번째 자살 시도 후 강제로 입원한 상태였다. 한때 그녀는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은 교인이었다. 하지만 교주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언론은 거짓 예언자, 수백억 유용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내걸었다.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라고 말했다. 믿음이 무너졌다. 그녀도 함께 무너졌다. 자살 시도 직후 병원에 실려온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의사는 심각한 충격성 반응, 망상 상태라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유태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광고. 꿈속에 광고가 나왔다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메모지를 꺼내 방금 본 내용을 급히 기록했다. 꿈속에서 선거 광고가 나왔다. 특정 후보 이름, 목소리, 표정까지 명확히 인식. LED 광고판에서 반복 노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삽입됨. 이건 단순한 뇌의 잔상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광고는 지나치게 명료했고 낯익지 않은 얼굴이었다. 혹시 진짜로 누가 꿈을 조작하고 있는 건가? 유태영은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자각몽을 유도했다. 그리고 다시 광고가 나타났다. 현실과 똑같은 디자인. 누가 보아도 상업용이었다.
그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내 광고를 넣어보면? 그는 즉시 자신의 영상에 광고용 스크립트를 삽입했다. 팩트라인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이 문장을 외운 채 꿈속에 들어가 광고판을 바라봤다. 광고가 바뀌었다. 팩트라인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현실과 다른 꿈의 광고가 유태영의 의도대로 수정되었다. 현실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다. 별 기대 없이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조회수는 32만 회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광고는 꿈을 통해 전달되고, 꿈은 현실을 바꾼다. 정신병원 복도에 놓인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김미영은 창문 틈으로 비치는 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계시야. 그녀는 처음으로 환각을 보았다. 팩트라인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 그날 새벽 그녀는 정신병원을 탈출했다.